새벽 5시 반, 눈을 떴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지요. 40년 넘게 이 시간이면 저절로 깨어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젯밤 설거지를 마저 하지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늦게 치킨을 시켜 먹고 그냥 두고 간 것이지요. 옥부는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지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말이지요. 지금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굳었고요. 설거지를 마친 옥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위쪽 칸은 지영이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깨십장아찌, 멸치볶음, 콩자반이 반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겨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아래쪽 야채칸 구석에 옥분이 담근 김치와 어제 만든 미역국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옥분은 미역국 그릇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직 상하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채웠지요. 어머니, 아침은 안 먹을 거예요. 커피만 마실게요. 민수가 어제도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은 서둘러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고는 머그컵에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나갔습니다. 옥분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과 반찬들은 그대로 상에 남았지요. 옥분은 혼자 밥상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을 맞춘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맛 그대로였지요. 우리 민수가 미역국을 제일 좋아한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민수가 대학생이던 시절까지만 해도 옥분이 끓인 미역국이면 2그릇도 거뜬했거든요.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연휴가 유독 눈에 띄었지요. 옥부는 벌써부터 송편 빚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지영이 보여준 종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추석 때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민수 오빠 회사에서 포상 휴가를 주셨거든요. 지영은 여행 일정표를 옥분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알록달록한 사진들과 함께 세세한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9박 11일이었지요. 그래, 좋겠구나. 옥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추석인데도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지요. 어머니도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올해는 저희가 없어서 더 편하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묻어났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옥부는 찬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집에서 자신이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며느리가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처음 한두 달을 빼고는 줄곧 이런 기분이었어요. 옥분 씨, 기억력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기억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옥부는 그 말을 민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말 한들 달라질 게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오히려 더 짐스러워할 것 같았지요. 아침 설거지를 마친 옥부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 춘호가 세상을 뜨기 전에 정리해둔 것들이었지요.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분명히 김옥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춘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명의는 옥분 앞으로 해뒀던 거지요. 여보, 집은 당신 명의로 해두는 게 맞아.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때도 그게 나을 거야. 춘호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마웠어요. 자신을 믿고 재산을 맡긴다는 게 말이지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투명인간이 아니라
이 집의 소유자였지요. 옥부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장 문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민수와 지영이 일어날 시간이었지요. 또다시 커피만 마실게요 라는 말을 들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6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눈동자에는 아직 또렷한 빛이 남아 있었어요. 무언가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여행짐을 싸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지퍼 여는 소리가 연신 이어졌지요. 옥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새벽 5시 비행기라 오늘 밤에 공항 호텔에서 잘게요. 지영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화장을 다 지운 얼굴이 어려 보였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옥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요. 로밍 때문에 전화는 비쌀 거예요. 옥부는 일어나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중심가로 향했어요. 계양구청 맞은편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요. 이한부동산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중년 남성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개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옥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네, 어느 단지 알아보세요? 파는 거예요. 중개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진지해졌지요. 앉으세요. 어느 동네 집이세요? 계양구 효성동 한신아파트 15동이요. 중개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한신아파트 시세가 요즘 괜찮아요. 몇 평이세요? 33평이에요. 33평이면 지금 시세로 2억 8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급하게 파실 거면 5천 정도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계약될 거예요. 일주일. 옥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되나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이에요. 특히 현금 매수자들이 많이 찾거든요. 대출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중개사는 매물 등록 서류를 꺼냈습니다. 옥부는 또박또박 정보를 기입했어요. 소유자 이름을 쓸 때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김옥분이라고 적었지요. 가족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거죠. 제 집이에요. 옥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복사하고 나니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옥부는 휴대폰 번호를 적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벌써 3통의 전화가 왔었어요. 모두 집을 보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옥부는 내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첫 번째 고객이 왔어요. 네, 식구 가족이었지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집 안 곳곳을 살펴보더니 학군을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가깝나요? 애들 학원은 어떻고요? 옥부는 성실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며 돌아갔지요. 3시에는 중년 부부가 왔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딸 부부를 대신해서 온 거였어요. 집 구조와 관리비를 꼼꼼히 물어봤지만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며 나갔습니다. 4시에 마지막 고객이 왔어요. 혼자 온 40대 남성이었지요. 안녕하세요. 박진수라고 합니다. 인사성이 밝았어요. 옥부는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지요. 박진수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집을 보는 시간도 짧았고 질문도 간단했어요. 혹시 현금 거래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그럼 2억 5천에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계약금은
오늘 드릴 수 있고요.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전개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좋아요. 그럼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하시죠. 1시간 뒤 옥부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지요. 중개사가 계약서를 읽어주었어요.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1억, 잔금 1억 5천만 원. 한 달 뒤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조건이었지요. 옥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지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인주 자국이 계약서에 찍혔어요. 박진수가 계약금 수표를 건넸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어요. 박진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옥분도 미소를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지요. 엄마,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우리 집 팔았다고 하던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왜요? 갑자기 왜 집을 팔아요?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옥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우린 어디 살라고요? 너희는 여행 갈 때 나한테 물어봤니? 옥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말했지요. 명절에 여행 간다고 할 때도, 나 혼자 추석 보내라고 할 때도 너희는 내 기분 따위 묻지 않았잖니. 전화기 너머로 지영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요. 엄마, 잠깐 진정하시고요.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얘기해요. 진정한 건 나야. 너희가 오기 전에 이사할 거니까 걱정 말아라. 옥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었지요. 옥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벽 4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옥부는 잠에서 깼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굴러가는 익숙한 소리였지요. 민수와 지영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옥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사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안방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요. 엄마 깨우지 말고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자.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지요. 오빠, 어떻게 하지? 정말 계약했다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을 감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캐리어를 정리하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1시간쯤 지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잠시 눈을 붙이는 모양이었어요. 옥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지요. 거실로 나가니 여행용 캐리어 2개가 소파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먹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3사람 분량이 필요했지요. 아이러니했어요. 7시쯤 되자 민수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민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옥부는 국그릇에 밥을 말아 그 앞에 놓았어요. 먹어. 엄마, 먼저 얘기 좀 해요. 밥부터 먹어.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에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지영도 나왔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에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지영은 옥분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옥분은 자리를 피했어요. 너도 밥 먹어라. 3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에서 나는 김만 무성하게 피어올랐어요. 엄마, 집 계약 정말 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했다. 옥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맛이었지요. 민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돌이켜주세요.
옥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34살 아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안 일어나요. 엄마가 마음 돌리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지영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해볼게요. 제발 집 빼지 마세요. 옥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지요. 민수야, 일어나서 들어. 아니요. 이렇게 할게요.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로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옥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난 7년 동안 이 집에서 혼자였어. 엄마, 저희가 있었잖아요. 너희 몸만 있었지. 마음은 없었어. 옥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내가 차린 상에는 너희가 없었어. 부모님 산소 벌초 갈 때도 나 혼자 갔고 병원 갈 때도 혼자 갔지.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내 생일 기억나니?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너희는 회사 야유회 간다고 나갔지. 나는 혼자 미역국 끓여서 생일상 차렸어. 올해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보호자란에 뭐라고 썼는지 아니? 없음이라고 썼어. 60 나이에. 옥부는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 늙은 엄마가 젊은 부부한테 뭘 바라겠나 싶어서. 그런데 너희가 하는 말이 뭐야? 엄마는 독립적이니까 괜찮다. 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독립적이어서 괜찮은 게 아니야. 의지할 곳이 없어서 혼자 견딘 것.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야. 옥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7년 동안 하숙했을 뿐이야. 집주인이면서 하숙생처럼 살았어. 지영이 일어나서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진짜로요. 달라진다고. 언제까지? 옥부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1달, 2달, 그리고 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아니에요. 정말 바뀔게요. 나는 너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옥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만 바뀌면 돼. 내가 달라지면 돼. 민수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려서 몸을 흔들고 있었지요. 민수야, 이제 일어나라. 엄마가 마음 바꿔주시면 일어날게요. 너 그렇게 버틸 수 있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꿋꿋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옥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싸우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때문에 집한 거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야. 내가 바뀌고 싶어서. 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바뀌면 안 돼요? 옥부는 지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이미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무릎 꿇은 지 1시간이 넘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옥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어버린 미역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아들이 무릎 꿇은 채로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더 멀리 가는 것.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옥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지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다리가 저려서 몸을 자꾸 흔들고 있었지요. 문을 열자 민철과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장남 민철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차남 민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민철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40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어려 있었어요. 어떻게 왔니? 민수한테 연락받았어요. 급히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38살인데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형제들은
무릎 꿇고 있는 민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민철이 민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 엄마가 집을 팔았어요. 계약까지 했다고요. 알고 민철의 대답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하실 거라는 걸. 민철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제법 두툼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옥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원룸 전세 계약서가 맨 위에 있었어요. 효성동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이게 뭐니? 엄마 살 집이에요. 전세로 계약해뒀어요. 그 아래에는 생활비 분담표가 있었습니다. 3형제가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기로 한 계획표였어요. 적금 설계서도 있어요. 엄마 이름으로 매월 넣어드릴 거예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옥부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너희가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니? 한 달 전부터요. 민수가 연락해서 엄마 상황 얘기해줬거든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이 뭘 알아? 내가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민철은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미안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인사도 제대로 안 드렸어요. 옥부는 서류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바뀔게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바뀐다고 했잖아. 뻔히나. 옥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민철이 그를 막았지요. 그만해.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마음을 안 돌리시는데.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옥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여전히 따뜻했지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었어요. 너희들 다. 아들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도 그들 옆에 자리했어요. 옥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치매 초기 돼. 거실이 순간 정적에 쌓였습니다. 시리개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받았어. 아직은 멀쩡하지만 점점 나빠질 거래.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언제 검사 받으셨어요? 일주일 전이지. 혼자요? 혼자.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지요. 어머니, 그래서 집 판 거야. 내가 멀쩡할 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몇 년 후엔 모르지. 오래 미루면 안 되겠더구나. 옥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그런 걸 견뎌내고 계셨구나. 견딘 게 아니야. 받아들인 거지. 민철이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너희가 뭘 도와? 병원 진료도 같이 가고 치료 방법도 알아보고.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절대. 옥부는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집을 파신 거예요. 저희가 짐이 될까 봐서요.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옥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싶었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민수가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집 계약 취소할 수 없을까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는걸. 그럼 위약금 내고라도. 민수. 옥분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철이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그럼 이 원룸이라도 써주세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옥부는 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깔끔하고 햇볕 잘 드는 원룸이었어요. 너희가 정말 이런 걸 준비했구나.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들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약속은 지킬 수 있을 때만 해라. 옥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대신 가끔 얼굴이라도 보여줘. 그걸로 충분해. 거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족들을 고루 비추고 있었어요. 옥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두려웠지만 기대되기도 했지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옥부는 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12평 원룸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창가에는 그가 키우는 제라늄이 있었고 작은 식탁에는 방금 끓인 미역국이 김을 내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방식대로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 위칸부터 아래칸까지 온통 옥분 것뿐이었지요. 김치통, 밑반찬, 그리고 어제 담근 배추김치까지.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민철 전화, 민호 방문, 병원 진료 같은 일정들이 옥분 스스로 적어 놓은 것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였지요.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지영이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어머니,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연근조림이랑 콩나물 무침이요. 또 가져왔구나. 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옥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뻤습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반찬이 없을까 봐요. 지영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화분물은 며칠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제라늄 키우는 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옥부는 지영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짓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흙이 마르면 주면 돼.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지. 아, 그렇구나. 감사해요. 지영은 메모장에 적었어요. 요즘 들어 수첩을 들고 다니며 옥분의 말을 하나하나 적는 습관이 생겼지요.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그럼 저녁에 민수 오빠랑 같이 와서 같이 드실까요? 너희 집에서 먹지 뭘. 어머니도 같이 드시면 좋죠. 지영의 제안이었어요. 민수와 지영은 옥분 아파트 바로 옆 동에 전세로 들어왔거든요. 걸어서 5분 거리였지요. 그래, 그럼 미역국 끓여갈. 어머니, 미역국 너무 좋아해요. 민수 오빠도 어제 맛있다고 했어요. 옥부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민수가 어머니 음식을 맛있다고 한다는 말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옥부는 미역국을 들고 민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어서 와요.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차려놨네. 지영이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세 사람이 둘러 저녁을 먹었어요. 옥분의 미역국을 민수가 2그릇이나 먹었지요. 역시 엄마 미역국이 최고예요. 민수의 말에 옥분은 흐뭇했어요. 내일은 민철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네, 저희도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민호도 온대. 네,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해요. 요즘 주말이면 3형제가 모두 모였어요. 옥분의 작은 원룸은 좁았지만 민수 집 거실에서 다 함께 밥을 먹었지요. 참, 엄마, 민수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제주도 여행 일정표 짜봤는데 확인해 주세요. 옥부는 일정표를 받아보았습니다. 3박 4일 제주도 여행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적힌 첫 번째 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1순위. 옥부는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생일이 제주 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생일상부터 차리기로 했어요. 민수의 설명에 옥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행 가서까지 생일상이라니? 당연하죠. 어머니 67번째 생일인데.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에 미리 얘기해서 케이크도 준비한대요. 옥부는 일정표를 계속 읽어보았어요. 성산일 출봉, 한라산 관광, 흑돼지 맛집까지 알차게 짜여 있었지요. 그런데
일정이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어머니 체력 생각해서 여유 있게 짰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 빠뜨렸네. 옥분이 펜을 들었어요. 일정표 끝에 한 줄을 덧붙였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낮잠 자기. 민수와 지영이 그 글씨를 보고 웃었어요. 엄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옥부는 생각했어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다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답하는 일상들이 말이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정말 바뀌었죠.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바뀌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계속이라는 건 없어.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지. 옥분의 말에 둘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자신이 집을 판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답은 분명했지요. 집을 판 게 아니었어요. 당연함을 팔아치운 것이었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살고, 어머니니까 당연히 뒷바라지하고, 나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말이에요. 그 당연함이 사라지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왔고, 관심이 들어왔고, 감사함이 들어왔지요.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30분 전까지 민수와 지영과 함께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내일은 민철이 올라온다고 했지요. 모레는 민호가 온다고 했고요. 옥부는 달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일정들이 알차게 적혀 있었지요. 이제는 자신이 직접 쓰는 일정표였어요. 누군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들로 채운 일정표였지요. 옥부는 제라늄에 물을 주었어요. 흙이 촉촉해지며 꽃이 더욱 싱싱해 보였지요. 새로운 삶이었어요. 67살에 시작한 새로운 시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